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원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제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 이 영상 촬영할 때 테슬라 주가가 한 290불 정도 됐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과열 구간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로 5가지 예를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주부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 채널은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내 말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많이 했던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제 말도 믿지 말고 전문가 말도 믿지 말고 믿을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니까 여러분들만 믿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는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테슬라 적정 주가가 255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냐면, 테슬라의 이 포워드 기준 PE 레이시오가 82배였어요. 그런데 적정 수준은 한 72배인 것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지표들도 이 기업의 향후 컨센서스, 그러니까 매출의 예상, 또 순이익의 예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적정 주가 템플릿을 만든 이유도 단기적인 주가를 맞추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만의 기준. 왜냐하면 국내 자료나 뭐 해외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도 보면, 어떤 전문가는 주가가 과열됐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아니다, 아직은 더 멀었다, 뭐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는 거죠. 이 사람도 전문가고 이 사람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더 오른다고 하고 이 사람은 과열됐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전문가 말도 믿지 말고, 저 같은 유튜버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려면 여러분만의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뉴스 같은 거 보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게 또 안 맞으면 남 탓하는 거죠. 그런데 제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여전히 이 단기적인 주가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의 주가 변화 차트죠.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좀 추가해 볼게요. 자, 제가 차트를 하나 추가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 테슬라의 매출의 변화입니다. 지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5년을 바꿨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들쑥날쑥한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무난하게 우상향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10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년으로 바꿔도 약간의 들고 나옴이 뭐 살짝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곡선이 되게 그냥 부드러운 곡선으로 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의 매출이라고 했죠. 자, 오렌지색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자, 어떤가요? 테슬라의 매출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주가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결국은 우상향하긴 했지만 아주 난리법석을 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 테슬라 주가가. 자, 한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제가. 자, 테슬라의 넷 인컴, 순이익까지도 추가해 본 거예요. 자, 테슬라의 순이익을 보면 약간의 내리고 오름이 있죠. 테슬라의 주가 차트처럼 막 난리법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려갔던 적도 있고 올라갔던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었지만 이렇게 내려갔던 구간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좀 내려갔었고. 자, 이 차트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2020년 이후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등락폭이 컸던 것처럼 보이는데, 2018년 이전에는 어땠냐? 되게 주가 차트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번 기간을 바꿔볼게요. 제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 정도로 바꾼 건데, 파란색 그래프가 테슬라의 매출이라고 했죠. 테슬라의 매출은 그냥 큰 등락 없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의 순이익은 하락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크게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려봤는데,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가만 바뀔 뿐이죠. 그런데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많은 매체들을 보면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또 방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런 단기적인 전망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기업의 적정 가치는 이 정도인데 적정 가치 대비 주가가 과열됐다,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과열 구간,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잘 잡고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는 주가를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워렌 버핏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 채널의 댓글도 그렇고 다른 채널의 댓글들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를 자꾸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또는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도요, 이렇게 주식을 투기로 자꾸 단기적으로 뭘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한 투자 문화를 한번 만드는데 제가 작게나마 일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 뭐 기술적인 지표 분석하고 막 뭐 눌림목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주식 초보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주식을 자꾸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자,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영업이익, 매출 뭐 다 전년 대비 좋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 포워드 기준 P/E 레이시오가 82배인데 GM 같은 경우는 이 P/E 레이시오가 5.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를 GM이랑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한 이유는 전기차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타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테슬라가 보여주는 많은 비전에 대해서 이제 열광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실적으로도 증명해 오고 있었죠. 높은 매출이익률,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매출 성장성까지 숫자로도 증명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삐끗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GM의 영업이익률 7.49%인데 테슬라 같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9.6%야? 그만큼 보는 눈이 높아진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보는 눈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테슬라의 주가가 한 9.7% 거의 10% 빠진 이유도 그런 우려가 아마 반영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잘 오르는 기업들을 보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성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 실적 결과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난 이 투자자의 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숫자로 증명할 필요가 이제 있어 보인다는 거죠. 가격 할인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숫자까지 다시 좋게 만들어주면 테슬라는 정말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더 견고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실적 때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9.6%가 바닥이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